안녕하세요. 센 하트랜드의 양혜선입니다. 영화 아마데우스를 보면 살리에르와 모차르트가 경쟁자로 나오죠. 데스노트란 만화에선 주인공 라이토와 그를 바짝 뒤쫓는 천재 엘이 경쟁자로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피겨 요정 김연아 선수의 경쟁자는 누굴까요? 두말하면 잔소리 아사다 나오겠죠? 이처럼 경쟁자는 조금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투지를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나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기도 합니다. 이 경쟁 치열한 연예계에서의 라이벌은 누가 있을까요? 넘버원을 꿈꾸며 앞서거니 뒤서거니 경쟁하고 있는 연예계 라이벌, 과연 누가 있을지 지금부터 확인 들어갑니다. 연예대상 수상자는 강호동 씨입니다. 누구나 넘버원을 꿈꾸지만 누구나 넘버원이 될 수 없는 연예계. 톱스타에서 언제 밀려날지 모르다 보니 라이벌과의 경쟁은 당연히 치열하기 마련이죠. 한국 연예계에서 최고의 자리를 누려온 톱스타 라이벌은 누가 있었을까요? 여기서 잠시 넘버원의 라이벌 경쟁 계보를 짚어볼까요? 은근한 기싸움, 팽팽한 라이벌 역사의 원조 남진 대 나훈아. 트로트계의 대표적인 라이벌 송대관 대 태진아. 90년대 기록적인 앨범 판매고를 올리며 힘겨루기를 한 신승훈 대 김건모. 국내 아이돌 스타의 전성시대를 연 H.O.T와 잭스키스. 노래, 드라마, 뮤지컬 등에서 맞서고 있는 SES와 핑클. 오빠들의 로망, 양대 소녀그룹 소녀시대와 원더걸스. 한국 개그계의 양대 산맥, 컬투 패밀리 대 갈갈이 패밀리. 시트콤의 웃기는 아빠 넘버원은 노주현인가 이승재인가? 매력 발산 연하남, 순수한 이미지의 이승기 대 터프한 매력남 장근석. 최근 안방극장에서 맞짱 뜬 70년생 동갑내기 배우 차승원 대 황정민. 정상의 MC, 진행 스타일은 정반대인 두 사람, 강한 MC 강호동 대 부드러운 MC 유재석. 연예계에서 내노라 하는 막상막하 최강 라이벌 열전 지금 공개됩니다. 막상막하 연예계 라이벌 대 라이벌 1회전은 시청자들의 안구정화를 위해 산뜻하고 발랄한 소녀그룹부터 시작해볼까요? 소녀시대와 원더걸스는 지난 2007년 데뷔와 동시에 가요계의 주목을 받은 후 음악과 스타일 모든 면에서 숙명처럼 비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소녀시대와 원더걸스의 음악 컨셉이 다르다 보니 이들의 열광하는 팬들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소녀시대가 10대와 20대 초반의 음악팬을 중심으로 팬덤이 형성되어 있다면 원더걸스는 이보다 더 높은 연령대에게 놀이타 컴플렉스를 자극하며 성년 남성 팬들을 사로잡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소녀시대와 원더걸스 등 양대 소녀 그룹의 리더 태연과 선예, 그리고 선예와 태연, 영원한 맛으로 남을 듯한 두 그룹의 수장 20세 동갑내기인 두 사람 어떻게 다른지 살펴볼까요? 소녀시대 태연 양은 이제 드라마 OST 두 곡을 연달아 히트를 시켰습니다. 거의 솔로 활동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큰 인기를 얻으면서 사람들한테 참 노래 잘하는 그 아이돌 그룹 멤버다. 원더걸스 선혜양 같은 경우는 이제 텔미 그리고 노바디, 소앗 같은 안무나 춤 같은 부분에서 상당히 사람들한테 높은 인지도, 높은 점수를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태연 양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이제 우리 결혼했어요라는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면서 그 개그맨 정영돈을 어린 나이지만 상당히 잘 보필하고 그리고 사려 깊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30대, 40대까지 이제 태연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나훈아와 남진은 대한민국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라이벌 관계였습니다. 남진은 님과 함께로, 나훈아는 물레방아 도는 대로 둘 모두 70년대를 주름잡던 최고의 라이벌이었는데요. 이 라이벌 관계가 흘러 지금은 태진아와 송대관이란 둘도 없는 명콤비 라이벌을 탄생시켰습니다. 평소 가요 프로그램과 콘서트 등 한 무대에 자주 서며 찰떡호흡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둘 중 한 명이 출연하면 나머지 한 명은 자동으로 등장하는 바늘과 실 같은 존재라고나 할까요? 방송의 재미를 알아서일까요?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서로의 약점을 들춰내며 쓴소리를 서슴지 않는데요. 보조가수요. 그러니까 주인과 하인 이런 정도 사이에서 지금까지 승부는 과연 몇 대 몇?
그 태진아와 송대관이 2000년대 초반부터 해서 가요계의 이제 라이벌 구도를 형성을 했습니다. 사실은 두 사람의 관계는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 맺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당시에는 이제 현철, 서른도, 그리고 태진아, 송대관, 4대 천왕이라고 불리웠는데 장윤정이라는 새로운 복병이 등장하면서 서른도 그리고 현철이라는 큰 가수들이 약간 주춤하는 사이에도 그 라이벌 구도를 이용해서 끊임없이 화제를 만들어내고 대중들한테 자신의 이미지들을 계속 구축하면서 이제 50대 이상의 트로트 가수로는 상당히 드물게 동반으로 광고 출연도 하고요. 정상의 MC, 진행 스타일은 정반대인 두 사람. 강한 MC 강호동 대 부드러운 MC 유재석. 2000년대 초반 함께하며 엄청난 인기를 누렸던 두 사람. 이제는 1인자로 불리는 그들을 최고의 자리에 있게 한 프로그램은 무엇이었을까요? 쿵쿵따리 쿵쿵따. 공포의 쿵쿵따와 엑스맨으로 화려한 콤비 플레이를 펼쳤던 유강라인. 지금은 무한도전과 스타킹으로 휘말리는 시청률 싸움을 벌이고 있으며 1박 2일과 패밀리가 떴다로 리얼 버라이어티의 최강자 자리를 다투고 있죠. 두 사람의 스타일은 전혀 다르고 저마다 각기 다른 형태로 발전해 지금에 이르렀는데요. 각자 걸어온 길은 다르지만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은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생명의 라이벌이자 선의의 경쟁자일 것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거는 망가져야 할 때 본인들이 망가지는 어떤 그 감을 캐치하는 게 상당히 뛰어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강호동이 자신의 힘만을 앞세워서 상대방을 제압하려고만 한다면 아마 사람들은 큰 재미를 못 느낄 것 같습니다. 어떨 때는 자기보다 몸집이 훨씬 작은 MC몽이나 같이 출연하는 사람들한테 꼼짝없이 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떤 반전적인 요소를 주는 게 가장 큰 매력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반대로 유재석 같은 경우는 유약하고 힘이 없어 보이고 실수투성이 같이 보이지만 때때로 이제 그 전곡을 찌르는 이제 말 한마디나 말로써 상대방을 제압을 하나라고 상대방 이렇게 무릎을 탁 칠 정도로 하는 능력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상대방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대리 만족을 좀 주는 것 같습니다. 어디서나 라이벌은 존재합니다만 연예계에는 조금 색다르죠? 연예계 라이벌 스타들은 그들의 팬들까지 라이벌 구도로 대립하게 만드는 힘을 지니고 있고 잘나가는 톱스타로 등극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누가 이기고 지든 간에 라이벌은 각 스타들이 더욱 노력할 수 있도록 하는 자극제가 되는 것이면은 틀림이 없네요. 요즘 어때? 살만하니? 세계적인 경기 침체는 이제 우리의 인사말까지 바꿔놨는데요. 한 기업의 소비자인식 조사 결과에서는 지금 불황이라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에 무려 96%의 응답자가 그렇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최악의 불경기라는 요즘 많은 사람들은 과연 어떤 즐거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을까요? 저비용 고효율로 불황 속에서도 즐거움을 찾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의 심승속도를 지금부터 핫이슈에서 속속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른 나라 사람들은 불황에 어떤 즐거움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부터 살펴볼까요? 경제 강국 미국은 현재 집에서 편안하고 저렴하게 볼 수 있는 DVD와 싸고 맛있는 맥도날드로 외식과 문화생활의 즐거움을 대신하고 있고요.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는 불황의 고통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는 초콜릿이 큰 인기라고 합니다. 단맛은 쓴맛, 짠맛과는 달리 인간이 맛있다고 느끼는 가장 원초적인 맛이라고 하는데요. 그 단맛의 즐거움을 바로 초콜릿이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것으로부터 불황 속 즐거움을 찾고 있는지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대한민국 국민들의 불황 속 즐거움 그 첫 번째, 우리나라 하면 뭐니뭐니 해도 이 매운 음식이 제대로입니다. 다른 나라가 단 것에서 행복을 찾는 반면 우리나라 어른들은 단 것은 딱 질색이야 라고 하는 분들 아주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불황에는 단 것보다 매운맛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네요. 매운맛은 먹는 순간 통각으로 인해 몸이 긴장하지만 곧 뇌에서 천연 통증 치료제인 엔돌핀을 분비해 곧 매운맛의 고통은 쾌감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불황 속 즐거움 두 번째는 바로 소주. 국민들의 시름이 짙어질수록 이를 달래줄 소주의 판매고는 쑥쑥 올라간다고 하지만
어머나, 최근 이 소주의 판매량마저 줄어들어서 경기 침체의 골이 너무나 깊어진 게 아니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는데요. 여기에는 다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일단 술이 한번 들어가면 2차, 3차는 기본. 멈출 수 없는 음주의 욕구로 부담되는 쩐의 문제가 바로 그것이라는데요. 대신 엉뚱하게 잘 팔리고 있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커피입니다. 전 세계의 커피 소비량은 줄었건만 대한민국의 커피 소비량만은 크게 증가했다는 사실. 바로 이러한 비화가 있었기 때문이라네요. 대한민국 불황 속 즐거움 세 번째는 바로 미니스커트. 입는 여성도 즐겁고 보는 남성도 즐거운 이 미니스커트는 다리 위로 쏟아지는 남들의 이목에 툭 처진 여성들의 마음에 생기를 찾아준다고 하네요. 불황 속 즐거움 네 번째는 게임과 전보기 문화. 마음대로 되지 않는 현실에서 벗어나 가상의 세계로 빠지는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영역을 설정하고 주어진 임무를 수행해내는 짜릿한 느낌은 곧 게임 중독으로 이어지곤 하죠. 뿐만 아니라 좀 틀려도 어떻습니까? 팍팍한 오늘을 견딜 수 있도록 희망을 주는 점이라면 생돈을 내서라도 점을 봐야겠다는 사람들로 오늘도 점집은 호황이라고 하네요. 마지막 불황 속 즐거움은 바로 막 나가는 막드와 피트성의 영화. 위로는 종종 남의 불행에서 오기도 하죠. 또 욕하고 수다 떠는 것만큼 좋은 위로제가 없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래서인지 작년부터 올해까지 유난히도 욕하면서 보는 막 나가는 막드가 참 많이 유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포, 피투성이 영화 역시 힘든 시기야 때려야 뗄 수 없는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최근 피를 주식으로 하는 드라큘라 영화가 줄줄이 개봉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라고 합니다. 피를 보는 것이 어떤 이에게는 괴로움이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쾌감을 느낀다고 하니 참 아이러니하죠. 불황이 장기화되자 많은 블로거들은 현재 불황에 대처하는 자세들을 자신의 블로그에 속속 소개하고 있는데요. 직장인들은 요즘 도시락 싸기가 열풍이라고 하고요. 또 연인들은 교회 데이트 대신 캠퍼스 투어를 즐긴다고 합니다. 또한 CEO들은 거두절미를 불황 대처 사자성어로 꼽았다고 하는데요. 어쨌거나 이러한 모두의 노력에도 불황이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힘들다고 포기하고 어렵다고 비관만 한다면 그게 다 누구 손해겠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즐길 거리를 찾고 또 웃음을 잃지 않는 노력 절대 잊어선 안 되겠죠?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요? 경제위기 극복의 핵심 탈출구가 되고 있는 기술입니다. 세계 최고의 에너지 기업이 적극적인 구애를 보내고 있습니다. 떠다니는 에너지 설비로 불립니다. 선박 형태이기 때문에 고급 조선 기술이 필수적입니다. 국내 조선업계가 쌓아온 독보적인 기술입니다. 에너지를 개발, 생산해야 하기에 플랜트 기술도 함께 갖춰야 합니다. 정답은 해양 플랜트. 그렇습니다. 오랜 기간 쌓아온 노하우와 신뢰가 동반되지 않고서는 수주가 불가능하다는 해양 플랜트. 세계에서도 독보적인 해양 플랜트 기술 덕에 불황에도 주문이 넘친다고 하는데요. 자랑스러운 우리 기술에 대해 집중 조명해 보겠습니다. 축하합니다. 현대중공업에서 세계 최대 규모 해양 플랜트 H독을 완공했는데요. 길이 490m, 폭 115m, 높이 13.5m 크기의 독입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곳에 첫 선박 부척 진수를 성공적으로 마침으로써 조선 한국의 힘을 과시했습니다. H독은 선박 건조 노하우가 집약되어 있는 결정체라고 하는데요. H독 완공을 계기로 초대형 해양 설비의 수주 경쟁력 및 생산성이 한층 강화되리라 기대됩니다. 이젠 신규 수주의 어려움을 겪었던 조선업계의 주가 그래프가 쭉쭉 올라가겠군요. I love you 대한민국 해양 플랜트를 외치며 힘차게 달려온 브라질과 네덜란드, 호주 등에서 이 대규모 해양 플랜트 사업 발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첫 신호탄은 세계 6위의 국영에너지 기업인 브라질 페트로브라스사입니다. 해양 플랜트 부문에만 총 1,046억 달러가 집행될 예정이라는군요. 이건 삼성중공업의 10년간 매출 규모와 비슷한 천문학적인 규모입니다. 해상왕국 원조 기술이 전 세계의 러브콜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무나 못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배 못 박기. 폭풍 속에서도 위성, 음파로 3m 이내 멈춤 기술은 독보적인데요. 드릴십은 망망대해에서 석유를 시추하는 삼박 형태의 첨단 시추 장비입니다. 초속 50m의 강풍과 8m 높이 파도에서도 제 위치를 3m 이상 벗어나면 안 되는데 드릴십 길이가 250m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거의 움직임이 없는 수준이죠. 이는 바람과 파도, 조류에 의해 시시각각 변하는 자신의 위치를 재빠르게 검색해 제자리로 돌려주는 첨단 기술이 아니고선 불가능합니다.
번째로는 사상 처음으로 선박의 방향키에 투명 날개를 달았기 때문입니다. 방향타에 날개를 달아 연료를 절감하는 혁신적인 것으로 투명 날개를 프로펠러 뒤에 붙은 방향타에 십자가 형태로 장착해 이 프로펠러 회전에 발생하는 힘을 새 동력원으로 활용한 것인데요. 하루 300톤 이상의 연료를 소비하는 대형 컨테이너선은 이를 통해서 연 240만 달러의 기름값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글로벌 에너지 개발 업체들의 해양 플랜트 발주가 이렇게 갑자기 러시를 이루는 이유는 뭘까요?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은 지금이 바로 에너지원 개발의 적기라고 보고 설비 발주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 해양 플랜트 발주 행진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 조선업계 해양 플랜트의 힘, 이 기회에 확실하게 보여줍시다. 키스가 스트레스를 줄여준다는 사실은 다들 알고 계시죠? 하지만 이 첫 키스를 준비하는 연인들이라면 조금은 긴장하셔야 되겠습니다. 달콤한 추억의 대명사 첫 키스 후 헤어지는 연인의 비율이 무려 60%나 된다고 하는군요. 왜 그럴까요? 키스는 사랑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상대방의 안 좋은 정보를 무의식적으로 알게 하기도 한다는군요. 인체의 신비 정말 신기하죠? 하지만 저 같은 솔로들에게는 이런 얘기조차가 스트레스입니다. 지금 TV를 시청하시는 많은 솔로 여러분들, 자 모이세요. 저와 같이 이 센센5를 함께 시청하면 스트레스 팍 날려버리자고요. 무작위로 뽑은 무작위 랭킹 센센5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아버지! 대한민국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희소식. 무작위 랭킹 첫 번째, 주택 청약 종합저축 2년간 월납하면 청약 1순위. 양혜선 아나운서의 주택 청약 종합저축의 모든 것, 아니 무주택자와 유주택자 그리고 미성년자까지 모두 가입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거 사실인가요? 그렇다면 과연 주택 청약 종합저축의 장점은 무엇이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열광하는 걸까요? 이에 대한 답변을 찾기 위해 저 혜선이가 직접 관계은행을 찾아가 창구에 있는 언니에게 물었습니다. 저 언니, 도대체 왜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사람들이 열광하는 건가요? 라고 묻자 창구에 있던 언니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봐,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2년간 적립하면 청약저축 1순위 자격이 부여되고 1년 미만은 2.5%, 1년 이상 2년 미만은 3.5%, 2년 이상은 4.5%의 최저금리가 적용. 이는 기존의 은행들이 장기주택 마련 저축금리를 5년이 지난 후에나 4% 이하 이율을 적용한 것에 비해 파격적인 것이라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있지. 그리고 창구의 언니는 주택 청약 종합저축에 대한 주의점도 잊지 않고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존 가입자들은 가지고 있는 청약 통장을 해지해야만 신규 발급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아마추어같이 너도 나도 한다고 덩달아 무작정 하면 안 된다는 것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작위 랭킹 두 번째, 소녀시대 멤버 가방을 들여다보니. 아니 기자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이 숙녀들의 가방을 훔쳐보시다니요. 바쁜 스케줄 때문에 거의 차 속에서 지내는 소녀시대 멤버들. 그래서인지 그녀들의 가방 속 공통 아이템들은 바로 생활에 필요한 것들. 스케줄과 스케줄 사이에 긴 시간을 태워줄 주크박스, mp3는 기본이고요. 미소천사 유리는 건강을 위해 깜찍한 비타민통을, 애교쟁이 써니는 온통 분홍색의 소지품으로 공주과라는 것을 알 수 있군요. 소녀시대 멤버 중 가장 스타일리시하다는 수영은 갖가지 화장품들과 손때 묻은 메모장을 들고 다녀 평소 꼼꼼하다는 그녀의 성격을 살짝 엿볼 수 있었습니다. 가방 속을 보니 각각 멤버들 성격을 대충 짐작할 수 있겠네요. 네? 저 혜선이의 성격도 알고 싶으시다고요? 김성환 기자님, 제 가방 속도 어떻게 공개 좀 해드릴까요? 무작위 랭킹 세 번째, 5월은 차값 다이어트의 계절. 살 빠진 차로 갈아탈까? 전 세계가 자동차 시장의 하락세 극복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이러한 세계적 기류에 맞추어 노후 차량을 새 차로 바꾸는 소비자에게는 세제 감면 혜택을 주는 등 불황 극복에 적극 나섰다고 하네요. 뚜꺼봐 헌차 줄게 새 차다오. 헌차 주고 새 차 싸게 사는 법, 저 혜선이가 회사별로 쏙쏙 알려드리겠습니다. 현대, 기아 자동차는 9년 이상 된 노후 차량 교체 시 세제 혜택은 물론 차종별, 등록별로 20만원부터 50만원의 추가 할인을 해준다고 하고요. GM대우는 기존의 30만원부터 160만원 할인 프로그램을 유지한 채 출고 4년이 넘은 차를 바꾸면 추가 할인을 해준다고 하는군요. 르노 삼성은 5월 한 달간 2003년 12월 말 이전 차량 보유 고객에게 차종에 따라 20만원에서 50만원의 추가 할인을, 쌍용 자동차도 5월 한 달간 자동차를 구입하시는 분들에게 100만원부터 250만원까지의 할인 혜택이 있다고 하네요. 자동차 구입을 고려하고 있는 분들은 이번 5월의 기회를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완전 할인받은 그대여, 떠나라! 무작위 랭킹 4번째, 조선시대에도 쩐의 전쟁! 속절없이 장안거리에 요참하고 그 가산을 황금이 삼한 량이요. 금주법회는 불가승 쉬러라. 몸에 가진 바 경배 많고 영거하여 온 것이 10만 재산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뜻은 조선 후기 부패 관리를 참하고 그 가산을 압류했더니 재산이 어마어마했더라는 대충 이런 뜻인데요. 그 시절에도 지금처럼 바로 이 돈, 쩐이 문제였다. 그런 씁쓸한 정보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바로 이 돈이 사람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돈으로 사면 될 거 아니야. 무작위 랭킹 5번째, 소울, 동물을 사랑하는 좋은 광고상 수상! 독특한 디자인으로 호평받고 있는 기아차 소울이 미국에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햄스터를 이용한 소울의 미국 광고가 최근 동물 권익보호단체인 동물을 인도적으로 대하는 시민 모임으로부터 좋은 광고상까지 받게 됐다는 소식. 미국 텍사스 자동차 전문 기자협회가 실시한 2009 스프링 챌린지에서 기자단의 선택 2009 최고 가치상을, 또한 지난 3월엔 세계 3대 디자인상 중 하나인 2009 레드닷 디자인상을 수상한 데 이어 지난 4월에는 미국 자동차 전문 미디어인 워즈오토로부터 올해 인테리어상, 미국 자동차 전문지 퍼퓰러 메카닉스가 실시한 경쟁 차종 비교 테스트에도 1위를 차지하는 등 잘 만든 자동차 하나가 대한민국의 국가 브랜드 이미지를 완전히 업시켜주고 있네요. 앞으로도 소울의 더 큰 활약 기대해보자고요. 이상 혜선이의 무작위 랭킹 센스5였습니다. 플레이스 대신맨 장 봐줘요? 약 사와요. 가구 좀 옮겨주세요. 새벽에 햄버거 사오는 건 기본. 음식점 가서 메뉴판 보고 저한테 전화하세요. 요즘 이처럼 미혼 여성들의 잔심부름과 집안일을 대신해주는 이 대신맨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저 혜선이도 이 대신맨 필요해요. 언제 어디서든 혜선이가 필요할 때 달려와주는, 평생을 저와 함께할 그런 대신맨 어디 없을까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엔 또 어떤 트렌드를 갖고 여러분들을 찾아뵐지 궁금하시죠? 아직은 비밀입니다.